포도 만든 사람이 이게 연락이 안 돼요. 저희가 프린트 받았어요. 아, 너 안 줬니? 네. 너 빠졌지 그때? 네. 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아,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프린터 있어. 핸드폰. 아, 정신이 없다. 아 근데 이거 카카오 들어갈 때마다 새로워요. 안돼 로그아웃을 하시는 거죠. 내가 로그아웃을. 카톡 와가지고 아, 너가 내가 한평 서비스 센터 어.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좀 사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와이프가 그런 걸 보내니까 내가 그래서 나오는 거지. 누구 초대했어요 저희 방에? 아니 초대했다가 고등학교 2학년을 잘못 초대했다가 다시 걔가 나갔어. 누군 초대된 줄 몰랐어? 아니 안 와요. 어. 아이고야. 나갔지. 나갔지. 아 이거 익숙합니다. 질문 하십시오. 문제 푸신 것 중에서 질문. 없어요? 빨리 질문해요. 우리 그때 10 몇 번까지 풀었지? 15번까지 풀었나? 그죠? 여기까지 그때 숙제였고 그 이후에 여기서부터 풀어랬죠. 질문이요. 안 푸신 거예요. 질문이 없는 거예요. 저다 풀었어요. 질문하시라고. 그러니까 교원님 네? 질문하셔요. 못 푸셨나요? 프린터 없나요? 프린터 있었다는 건 오늘 그거 과하게 한 2시간 전에 알았어요. 헐. 그래서 그때 급하게 풀었는데. 네. 질문해요. 민정 씨 질문. 그럼 34번. 34번이요. 자, 34번 봅시다. 자, 34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되어서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합니다. 자, ABC의 질량은 각각 M, EM, M이고 B는 수평면에서 운동한답니다. 자, 그러면 자, A는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동안에 자, 이에 대한 A가 등가 속도 직선 운동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포기해서 모두 고르십시오. 중력 가속도는 10이랍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아래로 얼마 받아? 10M이라는 힘을 받겠네. 얘는 아래로 얼마 받아? 20M이라는 힘을 받겠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놓여 있지만 평면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자, 얘 2M이고 얘도 2M이고 얘도 M입니다. 얘는. 자, 이렇게 10M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얘는 이쪽으로 20M이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얘는 A고 얘는 B고 얘는 C네. 이 물체를 전체 뭘로 보라고? 한 물체로 봐도 되잖아. 그죠? 그럼 R자이면 얼마? 10M이 되겠네. 그러면 3개를 다 묶으면 5M이네. 곱하기 가속도 A가 되겠네. 자, A는 뭐? 그렇죠. A는 2m/s 제곱이네.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A가 받는 R자임 볼게. A가 오른쪽으로 받겠지. 그죠? 그죠? 가속도가 2고 질량이 M이네. 2M이라는 힘을 받겠네. 오른쪽으로. A가 받는 R자임은. 자, 왼쪽으로 중력이 10M 작용하는데 R자임은 2M이야. 그러면 줄이 B에 연결돼서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라고? 12. 그렇지. 12M이 되겠지. 그래야 R자임 2M 되겠지. B에 작용하는 힘도 12M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얘가 받는 R자임은 FB의 R자임은 그렇죠. 얘는 4M이 돼요. 왼쪽으로 12M이 작용하는데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4M이래. 그럼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 6. 16M이 되겠죠. 여기서 16M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C가 받는 R자임은 4M이 될 겁니다. 이쪽으로 16M이 잡아당기고 있지. 근데 오른쪽으로 20M이 잡아당기니까 R자임은 14M 딱 맞아 떨어져. 딱 떨어지네. 그죠? 자, B의 가속도의 크기 2m/s 제곱. 다 2m/s 제곱이죠. 맞고 용수철 저울로 용수철 저울 어디 있어? 여기 있네. BC 사이에. 그럼 여기에 있는 힘이 측정되겠네.
용수철 저울이 여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힘이 측정되겠네. 얼마? 12M이 측정되겠지. 12M 뉴턴이다. 맞네. 그죠? 자, B와 C를 연결한 실이 끊어진 후 B와 C를 연결한 실이 끊어졌대. 그럼 여기가 끊어지면 얘는 더 이상 당겨 못 당겨? 못 당기지. 누구만 당겨? 이렇게 있으면 얘가 M이고 얘가 2M이야.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되겠네. 이쪽으로 얼마의 힘이 잡아당겨? 10M만 작용하겠지. 그러면 10M은 뭐? M 플러스 2M 하고 가면 가속도를 A-라고 넣으면 3M이 되네. 그러면 A-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0 미터 퍼 세카 제곱이 되겠죠. 가속도가. 자, B와 C를 연결한 실이 끊어진 후 A와 C의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와 안 같죠? 중력 가속도는 10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기억 니은이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그죠? 되십니까? 됐나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질문. 질문이요. 없어요? 진도 나갈까요? 진도 나갑니다. 질문 없는 걸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토크 했었지? 그죠? 어디까지 했나요, 그때 우리? 10페이지 다 했나요? 11페이지 했어, 안 했어? 11페이지 다 했어요. 지뢰하고 축바퀴 다 했어요. 지뢰 축바퀴 다 했어요. 이거 했어, 안 했어?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는데 풀린지 모르겠어. 풀어져 있어요. 그럼 풀이할게요, 그러면. 자, 봅시다. 자, 토크 있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할게요. 토크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돌림힘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책의 번역에는 돌림힘이라고 돼 있는데, 힘은 아니라 했지. 내가 힘보다는 뭐? 돌림 효과라고 했지. 그죠? 자,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문이 있다고 생각해봐. 저 열고 닫는 문이.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잖아. 돌리는 문이. 여기가 회전축이지. 경치 붙어 있는. 그죠? 그럼 내가 힘을 가하면, 이렇게 미는 힘을 가하면 뭐 할 수 있어? 얘는 여기를 축으로 이렇게 돌겠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열려있는 문을 내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을 돌겠네. 그지? 맞죠? 책이 이렇게 있어요. 맞죠? 책이 있으면 책을 들어서 이렇게 돌리잖아. 맞지? 그럼 여기가 회전축 맞아, 안 맞아? 축을 중심으로 만다고 내가 힘을 가하니까 이렇게 돌리려고 하지, 그치? 이걸 뭐라 부른다고? 토크라고 부른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토크라고 하는데 봐요. 여기가 회전축입니다. 요 지점을 F라는 힘을 가하는 경우가 있고 요 지점을 F라는 힘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 회전축이 여기입니다. 요만큼의 거리를 R1이라고 놓고 요만큼의 거리를 R2라고 이렇게 놓읍시다. 자, 했을 때 똑같은 힘을 가할 때 회전하는 축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곳을 밀 때하고 멀리 있는 지점을 밀 때 토크의 크기는 누가 더 크게 나타나? 그 멀리 있는 곳을 때. 그죠? 멀리 있는 곳을 이렇게 누르면 회전 효과가 똑같은 힘을 가할 때 회전 효과가 커지겠지. 그래서 토크는 축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커져요. 자, 두 번째, 내가 똑같은 힘을 가합니다. 여기서 축이 여기 있습니다. 힘을 가하는데 똑같은 힘이 아니고 10N을 가하는 경우하고 100N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효과가 큽니까? 그래, 100N이겠지. 뭐에 비례해? 가한 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맞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내가 힘을 가하는데 얘를 회전시킬 거야. 잘 봐. 회전시킬 건데 요렇게 힘을 가해. 회전해, 안 해? 안 하지. 토크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힘도 있고 거리도 있지만 회전하는 효과 안 생겨. 요렇게 힘을 가해봐. 토크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축의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밀면 토크가 안 생긴다고. 잡아당겨도 안 생긴다고. 요렇게 해야 요렇게 생긴다고, 토크는. 회전하는 거.
그래서 어느 방향에 대한 힘이 속도가 생긴다고? 수직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이란 게 뭐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얘를 힘을 가했어. 비스듬히 요 힘을 이렇게 가했습니다. F라는 힘을 가하면 수평 방향의 힘하고 Fx하고 수직 방향의 힘 Fy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죠? 힘은 합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힘은 합하는 거 중학교 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저 오른쪽으로 3N의 힘이 작용해 오른쪽으로 4N의 힘이 작용해 합력이 얼마? 그래. 같은 방향이면 더해라 이렇게 하고 배웠지. 그죠? 자, 오른쪽으로 3N의 힘이 4N의 힘이 작용합니다. 왼쪽으로 3N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죠? 합력 얼마라고? 그래, 1N. 반대 방향이면 빼래 이렇게 했잖아. 근데 원래는 빼래가 아니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뭐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인 거지. 더하는 거지 원래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벡터 개념이 안 쓰니까 같은 방향이면 더하고 반대 방향이면 큰 데서 작은 데 빼라 이렇게 하잖아. 그죠? 자, 근데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4N의 힘이 작용해. 그죠? 여기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3N의 힘이 작용해. 이게 수직입니다. 3N의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뭐 해래? 피타고라스 해래? 이거 하네 안 배우니? 배우지? 피타고라스 중3 때 배우니? 중2 때 배우니?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수직이니까. 그럼 이게 몇 뉴턴이야? 5뉴턴이야. 그죠? 네. 자, 그래서 힘은 이렇게 합할 수도 있어. 합할 수 있는데 힘이 있으면 이 힘을 뭐 할 수도 있어? 분해할 수도 있어. 갈릴레이가 처음 했어 이거. 분해할 때 어떻게 하냐면 수평 방향하고 뭐 수직 방향으로 분해하는 겁니다. 이게 수직 방향의 힘을 Fy, 수평 방향의 힘을 Fx라고 놓으면 이게 수직입니다. 요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했어요? 아니 어떤 놈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싫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합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할 거야. 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힘은 분해할 때는 만나고 수직으로 분해하는 걸 원칙으로 했어. 항상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그죠? 그러면 얘가 없다고 생각해도 돼, 안 돼? 되지? 그죠? 똑같은 원리로. 그럼 얘가 없는 거야. 그죠? 얘가 이렇게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fx하고 fy가 있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r이야. 그럼 얘 돌겠지? 시계 방향으로 돕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까? 그렇지. 반대 방향으로 돌지. 요 힘 때문에. F라는 힘 때문에. 그럼 실제 돌리는 힘은 FY야, FX야? FY지. 그죠? 따라서 토크는 뭐? FY에다가 곱하기 요 거리 R이 되거든. 근데 잘 봐. 보세요. 요 각을 세타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요 현의 길이가 현의 길이가 현이한다. 요 직선의 길이가 F죠. 요게 fx고. 그럼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의 크기랑 요거의 크기가 같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fy가 됩니까? 그죠? 그럼 fy는 뭐가 됩니까? f 곱하기 f분의 fy가 됩니까? 되니? f분의 fy 뭡니까? 사인이네. 빗변분의 높이니까 f 사인 세타가 되죠. fx는 감투리 따지니까 뭐가 됩니까? f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토크는 따라서 f의 r에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직성분에 해당하는 힘이. 이해돼요? 그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했어? 여기서 했잖아. 그죠? 네. 이거 되셨죠? 아시겠죠? 자, 해볼게. 자, 3뉴턴, 4뉴턴의 힘이 나란하게 작용하겠습니다. 자, R자 힘의 크기 구하랍니다. 여기 몇 뉴턴? 7뉴턴. 여기 몇 뉴턴? 그렇죠. 1뉴턴. 오른쪽으로. 크기만 구하면 되니까. 자, 옳은 것은요, 별차는 것은 X 하십시오. R자 힘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 맞아, 안 맞아? 맞네.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R자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속력이 빨라진다. 당연하겠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힘을 작용해.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겠지. 운동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속력을 모두 변화시켜? 방향만 변화시키죠. 작용하는 힘이 0이면 물체는 등속도 운동한다. 그지? 예. 자, 그러면 한 물체 F인 힘과 1뉴턴, 3뉴턴의 힘이 작용하여 나란하게 작용한 정지에 있는 모습이래. 물체가 R자임 얼마? 0. 따라서 얘가는 2뉴턴이 되겠죠. 정지한 물체는 R자임이 0이면 정지죠. 자, 막대의 한쪽 끝을 회전축에 고정하고 회전축으로부터 0.2m 지점에 5뉴턴의 힘이 수직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직으로 작용했답니다. 토크는 F에 만다고 R 하면 되겠죠. 5뉴턴에다가 이거 수직이니까 사인값 구할 필요 없죠, 그지? 그죠? 다음에 0.2m가 되겠네. 따라서 얼마? 1뉴턴 미터가 이렇게 나오겠죠. 토크 값은. 오케이? 네. 그죠? 네. 자,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옆에 옳지 않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했습니다. 그죠? 회전팔의 길이는 물체의 무게 중심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길이다. 회전팔의 길이는 무게 중심으로부터 무게 중심 아직 안 배웠죠? 오늘 배울 거거든요. 무게 중심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길이가 아니고 이렇게 내가 팔을 이렇게 있으면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무게 중심은 물체의 가운데 있거든요. 여기서 힘을 가하면 무게 중심이 아니고 뭐야? 힘을 받는 지점이지. 여기 회전축이며 여기가 힘을 가하면 여기서 요만큼의 거리 아닙니까? 맞죠? 길이가 길수록 돌림힘의 크기가 크죠?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방향이 회전팔과 나란하면 최대 힘을 냅니까? 나란하면 아니지, 수직이지. 그죠? 네. 자, 축바퀴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바퀴는 반지름이 다른 두 바퀴를 하나의 회전축에 연결한 것입니다. 반지름이 많을수록 클수록 돌림힘의 크기가 커집니다. 또 바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많을수록 클수록이죠. 오케이? 네, 넘어갑시다. 물체의 평형입니다. 물체의 평형이 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 뭐? 첫 번째, 힘의 평형이 돼야 돼. 평형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뭐가 돼? 돌림힘 평형이 돼야 돼. 요 두 가지의 돌림힘의 평형이 토크 평형이라고 합니다. 같이 돼야 돼요.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이 같이 돼야지만이 뭐한다고? 물체의 평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힘의 평형 했습니다. 운동 3법칙 할 때. 뭐 있냐면, 자, 물체가 이렇게 있어. 자, 철수가 10뉴턴으로 당깁니다. 그죠? 자, 왼쪽으로 당깁니다. 10뉴턴의 힘으로. 누가 당깁니까? 영수가 당깁니다. 함량 얼마? 0이죠. 그죠? R자임 0이죠. 그죠? R자임이 0인 상태를 우리가 뭐라 불러? 힘의 평형이라고 불러요. 그죠? 평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평형이 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두 힘의 크기는 뭐하다고? 그렇죠. 두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같죠? 요 힘과 요 힘이 같죠? 방향은? 그렇죠.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렇게 나란하게 일직선상에 작용해야 되지. 그죠? 두 힘이 일직선, 두 힘은 일직선 상. 이걸 우리가 같은 작용선이라고도 불러요. 작용선상. 일직선상에 뭐 해야 돼? 존재해야 돼. 그래야 뭐가 돼? 힘의 평형이 되는 거야. 그래야 R자임이 얼마가 돼? 0이 돼, 안 돼? 되죠? 됩니까? 네. 알겠습니까?
내가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이거. 근데 이거 책이 없는 내용. 아니요, 했던 내용이에요. 되셨죠? 이거 했습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입니다, 이게. 자, 힘의 평형.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작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힘의 평형을 이루죠. 근데 봐봐. 이렇게 되면 힘의 평형을 이루는지 볼게. 자, 봐라. 여기서 10N의 힘을 가해. 여기서 10N의 힘을 가해.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 물체. 이렇게 비전하죠. 돌지? 네. 시계 방향으로 돌겠지, 빙글빙글. 그럼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 평형이야? 아니지. 평형이 되려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뭐 해야 돼?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해야 되지. 근데 제자리에서 회전하잖아. 정지한 게 아니잖아. 그럼 평형이 돼, 안 돼? 뭐가 안 맞아? 방향이 반대. 방향은 반대는 맞는데? 같은 일직선상에 없는 거지. 작용선상이. 일직선상에 있는데 두 힘이 요 힘과 요 힘이 같은 일직선이 안 되잖아. 그래서 힘의 평형이 안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죠? 네. 힘의 평형이. 얘는 이렇게 돌 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자, 그 다음에 돌림힘의 평형, 토크 평형입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힘의 합이 얼마인가? 0이죠.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힘의 합이 0이면 맞다고? 네,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밑에 있는 예제 문제 볼게. 그죠? 자, 영희하고 이쁜 영희하고 씩씩한 철수가 씩씩한 철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앉아서 수평을 이루고 있대. 그죠? 여기가 회전축이지. 그죠? 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영희의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네. 그럼 영희의 토크는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철수는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네. 그럼 철수의 중력에 의한 토크 방향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네. 그럼 철수의 중력과 영희의 중력의 토크가 뭐 해야 돼? 같으면 되겠지. 그죠? 영희가 A에 작용하는 토크의 합과 B에 작용하는 토크의 크기가 같으면 되겠네. 그죠? 그죠? 그럼 영희 토크 얼마? 300 곱하기 거리 얼마? 2m. 철수 토크는 600 곱하기 마? R 하면 되겠지. 따라서 R은 얼마? 그래, 1m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 이해돼, 안 돼? 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입니다. 작용선이 같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같아. 그럼 평형이 돼, 안 돼? 그렇지. 그럼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겠네. 작용선이 다르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삥 돌아, 안 돌아? 돈 상태에서 평형을 유지하겠지. 그죠? 같은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R자 힘은 0이 됩니다. 그죠? 자, 작용선이 같지 않으면, 같은 작용선 두 힘의 R자 힘은 0이지만 작용선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물체가 만다고? 같아지는 방향으로 물체는 회전 운동을 이렇게 한 다음에 평형을 유지할 거다. 이런 말이야. 이해돼, 안 돼? 되시죠?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역학적 평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역학적 평형 조건. 역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둘 다 만족하는 게 뭐란다고? 역학적 평형이야. 돌림힘의 평형이 돼야 돼.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이 같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문제를 예를 들 건데요. 자, 힘의 평형, R자 힘의 합이 얼마 되면 돼? 그래, 0. 돌림힘의 평형은 토크 평형이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지. 자, 그 대표적인 게 이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이걸 뭐라 불러요? 아파트 지을 때 이거 많죠? 그죠? 새로운 아파트 지을 때 보면 이게 건물 있잖아. 이걸 뭐라 불러?
크레인이라고 그러지. 아 맞네. 그죠? 거중기 같은 것도 있어. 근데 이걸 크레인이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보통 아파트 지으면 뭐 고층자 지금처럼 이렇게 60 몇 층, 30 몇 층 이렇게 못 지었어. 옛날에는. 내가 어릴 때는. 높이 지어봤자 뭐 한 10 몇 층, 5층 이렇게 지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 그 시멘트하고 철근을 날라야 될까 이거 위로. 누가 날랐어? 사람이 사람이 날랐거든.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게 왜 그래? 맞아. 인건비가 싸서. 우리나라 인건비가. 그죠? 지금은 교원이가 대학 가가지고 알바 가야겠는데 그래서 야 우리 친구가 너 알바 갈래? 노가 다는데 가가지고 경광부 하나 지어주고 야 차량 통제 하루 종일 이거 흔들고 있어도 뭐야? 돈 10만 원 줘요. 오지마 이렇게 하죠. 응? 이렇게 하면 10만 원 줘요. 그죠? 근데 내가 어릴 때는 안 그랬다고. 내가 어릴 때 기억나는데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인가 저학년 때인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지 엄마가 일을 가시는 거야. 그때 돈을 막 알 때였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가 이제 일을 나가시잖아. 우리 집에도 일 나가고 그 품앗이라고 그러지 시골에서는.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줬어 열흘 동안. 그럼 그 남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열흘 동안 일해준단 말이야. 품앗이란 말이야 그게. 그죠? 돈이 없을 때는 노동력을 노동력으로 갚는 거야. 그죠? 김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때는 가능했게.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하루 일 가면 얼마죠? 이렇게 물어봤거든. 우리 엄마 그때 얼마 할게? 내 초등학교 때 아니 2,000원이라고 했어. 2,000원. 2,000원. 하루 일하러 가면 2,000원 받아 이렇게 했었어.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 지금이 지금 1,300. 그러니까 2,000원이었어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아빠는 얼마죠? 이렇게 보니까 아빠는 3,000원이래. 3,000원. 우리 그때 우리 아버지가 옆에 계셨어. 뭐라고 하잖아. 야 경운기 끌고 가면 5,000원이야. 이렇게 기름값 하라고 경운기 끌고 가면 5,000원 준다고 했었어. 이렇게 이게 이랬었거든요. 그때는 가능했던 게 우리나라 인건비가 지금 중국 정도의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죠? 중국은 인원은 많잖아. 많으니까 인건비 싸지. 그러니까 뭐야 제조업이 모이는 거야. 그죠? 산업이 처음 발달할 땐 제조업을 쓰는 거야. 왜? 인건비로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죠? 섬유라든가 우리나라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옛날에 나이키 이런 것들 신발 만드는 거잖아. 전부 다 어디 했어? 부산에서 했어요. 부산에 그 신발 공장 많았어요. 대구는 섬유. 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돼, 안 돼? 안 돼요.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그래서 그 공장 하던 사람들과 중국 갔다가 베트남 갔다가 이제 공장을 하려면 인건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라고. 그죠? 네. 반도체 공장도 마찬가지야. 반도체 공장도 뭐 이렇게 저 중국 갔다가 삼성이 중국 지었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이거 하다가 자꾸 그렇게 세면 안 되지. 자, 봐봐. 일단은 토크 평형이 유지돼야 되지. 요 크레인 무게 제격, 크레인 무게 무시. 요 중력이 아래로 작용합니까? mg, 라지 mg. 크레인 무게가 라지 mg. 요 무게가 작용합니까? 뭐? 스몰 mg. 그럼 요 면이 물체를 떠받쳐 안 떠받쳐? 떠받치는 수지 강력이 존재하겠네. 겠죠? 그럼 아래로 작용하는 힘과 위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어떻게 돼? 같아야 되지. 그럼 수지 강력은 라지 mg에다가 플러스 스몰 mg가 되는 이게 힘의 평형이지. 그럼 토크 평형도 유지돼야 돼, 안 돼야 돼? 해야 되지. 어디를? 여기를 돌림임 축으로 봐봐. 그럼 요 라지 mg에 의해서 생기는 돌림임은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라지 mg 곱하기 r1. 요 스몰 mg에 의해서 생기는 토크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스몰 mg 곱하기 r2 이렇게 되겠지. 그죠? 네. 그러면 거리 주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겠네? 맞아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학적 평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돼요. 그죠? 다음 넘겨. 무게중심입니다. 자, 무게중심이란 말은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야, 무게중심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특히 뭐 권투나 이런 거 배우면 야, 몸을 숙여. 무게중심을 낮춰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야. 특히 레슬링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유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업어치기 할 때. 자,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을 뭐라 불러?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배울 때는, 자, 물체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쓰지? 중력이. 이 물체에 있는데, 중력이 이 물체에 여기만 있을까?
여기만 있을까? 여기는 없을까? 있겠지. 여기도 있겠지. 중력이. 다 작용한 거 합하면 되는데 어느 한 지점에 있다라고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이 뭐라고?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점을 어떻게 찾아요? 자, 모양이 얘들아 봐봐. 이렇게 규칙적인 물체가 있어. 뭐 모양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긴 물체는 좌우가 된 물체는 어디 잡으면 돼? 가운데. 그래. 가운데가 딱 받치면 어떻게 돼?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오. 떠받쳐 안 떠받쳐? 맞죠. 떠받치. 근데 여기 떠받치면 어떻게 돼? 넘어져요. 넘어져 안 넘어져? 여기 떠받치면 이렇게 넘어져요. 그죠? 근데 무게중심을 받치면 뭐 할 수 있어? 물체를 받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오. 맞죠? 그죠? 이렇게 모양이 일정한 놈은 무게중심이 어떻게 하겠다고?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이렇게. 이거 한가운데 있겠니, 무게중심이? 아니겠지.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치우쳐 있겠지. 거기 쪽을 이렇게 떠받치면 뭐 한다고? 거기도 좀 더 오른쪽에 있지 않을까? 떠받치면 뭐 한다고? 이렇게 떠받칠 수 있어, 없어? 그치? 됩니까? 네. 그래, 무게가 작용하는 지점이라, 그 중력이 작용하는 지점을 어디라고 보면 돼? 여기라고 보면 되는 거야. 무게중심 있는 지점. 알겠습니까?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이야. 그죠? 이게 노트 같이 이렇게 일정한 거는 무게중심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요 끝을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실을 매달아 봐봐. 이렇게 매달아 보면 쭉 해서 선을 그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반대편에 잡고 이렇게 해서 봐봐. 또 아까 똑같은 실을 쭉 해봐봐. 그렇죠? 그렇지. 그럼 그 사이 저기 교차점이 되지. 네. 그럼 거기를 딱 받치면 뭐 할 수 있어? 물체를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야. 오.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여기가. 아시겠습니까? 네. 중력이 작용하는 그 지점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뭐라고 불러?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되셨죠? 자, 봅시다. 자, 대칭이 물체, 정육면체나 구와 같이 대칭이 물체의 무게중심은 뭐였다고? 중앙에 있습니다. 물체의 중앙점에 있습니다. 그죠? 대칭이 물체. 불규칙한 물체. 어느 쪽에 있다고? 무게가 많은 쪽에. 질량 분포가 많은 쪽으로 무게중심이 치우쳐 있죠. 알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평형 상태와 무게중심 이렇게 평형 상태 이렇게 있으면 내가 무게중심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어. 이렇게 떠받치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 없어? 가만히 있지? 물체가 가만히 있네. 육각지 평형이 돼야 안 돼? 되지? 정지해 있는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고 돌아 안 돌아? 안 돌지? 그죠? 자, 평형 상태와 무게중심. 물체의 무게와 같은 크기의 힘으로 물체의 무게중심을 떠받치며 무게중심을 회전으로 했을 때 물체의 모든 구성 입자들이 중력에 의해서 돌림힘의 합도 얼마가 돼? 0이 돼. 그럼 육각지평형이 돼? 안 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되십니까? 그죠? 무게중심 찾을 때 아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한쪽이 잡아가지고 실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 끊고 여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가운데 딱 잡으면 이게 뭐가 돼? 무게중심이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기를 딱 받치고 있으면 뭐 한다고? 물체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건축공학과를 갔어, 얘들아. 오. 건축공학을 가가지고 건물을 지을 거야. 내가 저기 이탈리아 갔더니 엄마하고 놀러 갔더니 뭐 가우디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가우디라는 아저씨가 성당을 이렇게 해줬는데 우와 뿅 갔어. 오. 나도 가우디가 되고 싶어. 제2의 가우디가. 그러면 자, 되면 물체를 우리가 고층 건물을 물체를 지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짓니? 이렇게 짓니? 고층 건물 물건 지을 때 3번.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3번을 져요. 그죠? 유경. 고층 건물들은 아래쪽을 넓게 하지. 네. 위로 갈수록 뭐 한다고? 작게 해요. 그죠? 롯데타워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그치? 유경 호텔이랑 너무. 롯데타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똑같이 돼 있으면 무게중심이 여기 있었겠지. 네. 근데 어디가 무거워? 아래쪽. 아래쪽에 무겁겠지. 그럼 무게중심 어디 있어? 아래쪽에.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가는 데보다 밑에 있겠지. 이렇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얘도 아래쪽에 면적을 넓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무겁게 하는 게. 무게중심이 어떻게 돼? 아래에 있어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돼? 집안이. 이게 물체가 뭐하다고? 물체가 안정적이야.
왜 안정적인지 보여줄게. 봐봐. 자, 그게 역학적 평형 구조인데 역학적 평형 구조물이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역학적 평형은 두 가지였지. 무슨 평형과 무슨 평형? 안정적 평. 무슨 평형과 힘의 평형하고 돌림. 돌림힘의 평형, 토크 평형. 힘의 평형하고 돌림힘의 평형, 토크 평형을 우리가 뭐라고? 같이 역학적 평형이라고 불러요. 그죠? 요 두 가지를 이루고 있는 게. 이 상태를 하고 있으면 안정한, 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으면 그 물체는 뭐야? 안정한 거야. 그죠? 자, 역학적 평형에서 벗어날 때, 구조물이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약간 벗어났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방향으로 돌림힘이 작용해야 뭐야? 안정한 거야. 안정해. 그러면 역학적 평형 상태를 벗어나게 했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면 안정한 평형이야. 그죠? 벗어났을 경우에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경우. 평형을 벗어나게 했어. 근데 원래 위치로 뭐 한다고? 안 되돌아와, 이 새끼가. 그냥 넘어져. 못하는 경우가 뭐야? 불안정한 평형이야. 대표적으로 교수대를 예를 들어 볼게요. 교수대가 보통 보면 쓰지 않는, 요즘에는 이제 전자칠판을 쓰니까 교수대 안 써요. 이 교수대가요, 어디가 무거워요? 아래쪽입니다. 아래가 무거워요. 이 밑에 있는 요 놈이. 요 놈이 무거워요. 위에 있는 거는 얘는 안 무거워요. 밑에다가 더럽게 묶게 해놨어, 이게. 이게 왜 무거워? 그러면 얘가 무게중심 어디 있겠어? 가운데 있겠냐? 더 밑에 있겠냐? 밑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야? 살짝 기울여요. 오. 평형을 깼지? 이 상태가 평형이잖아. 네.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내가 깼지? 네. 나 봐봐. 되돌아가, 안 되돌아가? 되돌아가지, 원래 상태로. 이게 뭐야? 안정한 평형이라고. 이렇게 기울였는데 헷가닥 하고 넘어졌어. 그럼 뭐야? 불안정한 평형이라고. 평형이. 아. 그치? 그럼 이런 안정한 평형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하면 좋아? 무게중심이 일단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아래 면적이 뭐 할수록 좋아? 넓을수록 좋아요. 왜요, 선생님? 봐봐. 컵이 있어. 컵에 위에가 넓지? 아래가 좁지? 그럼 이렇게 있으면 봐봐. 그럼 이렇게 있으면 잘 넘어져, 안 넘어져? 아. 잘 안 넘어지지? 근데 이렇게 있어. 아래가 좁고 위에가 넓지? 넘어지면? 넘어지지? 넘어지잖아. 잘 안 넘어지고. 안 그래? 이게 넘어지잖아. 이렇게 있을 때가 안정적이라고, 더. 왜? 면이 넓어서. 이게 면이 넓어서. 아시겠어요? 이 아저씨 왜 저래? 이게 똑같이 썼다니까, 이 새끼야.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첫 번째. 그러면 왜 안정적이냐? 첫 번째, 무게중심과 바닥면. 자, 물체를 기울여도 무게중심의 작용선이 바닥면의 안쪽에 있으면 원래의 안정 상태로 되돌아온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볼게. 자, 물체를 기울여도 무게중심의 작용선이 바닥면 안쪽에 있으면 물체는 안정된 상태로 들어온대.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어디 있대? 여기 있대. 내가 얘를 기울였어. 바닥면에 닿고 있는 지점이 어디야? 여기지. 그지?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봐봐. 여기로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세요. 무게중심 여기 있잖아. 맞네? 그럼 중력이, 무게중심의 중력이 작용해, 안 해? 이렇게 작용할 거야. 그럼 이 중력에 의한 토크는 얘를 이렇게 되돌리겠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죠?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하고 넘어져, 안 넘어져? 넘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와, 안 되돌아와? 되돌아온다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세웠어. 그죠?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 그럼 바닥면에 기울였어. 내가 얘를 바닥면에 이렇게 기울면 바닥면에 닿는 지점에서 이렇게 해봐봐. 만약에 얘들아 생각을 해봐.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무게중심이 요쯤에 있었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쭉 오면 무게중심이 여기 있겠지. 그럼 중력이 이렇게 작용했겠지. 그럼 다시 얘가 뭐겠어? 이렇게 넘어졌겠네.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이 중력 때문에 이렇게 넘어졌을 거란 말이야. 근데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이렇게 작용하겠네. 그럼 얘를 어디 방향 돌리려고 해?
시계 방향으로 돌리겠네. 그럼 어떻게 돼? 넘어지지. 이렇게 가, 안 가? 안 간다고. 그죠? 그래서 바닥면에 기울였을 때 바닥면과 이렇게 닿는 지점 있잖아. 원래 얘가 여기 붙어 있었어, 안 붙어 있었어? 여기랑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 그게 바닥면이 이렇게 기울어진 요 사이에 있으면 되돌아가요. 요 사이에 있으면 되돌아가는데 이게 요 각을 만다고 요 점을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무게중심이 넘어져요. 선생님, 무게중심이요. 선생님,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세워가지고 무게중심이 딱 여기 오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 가만히 있어요. 세울 수 있어요. 이거를. 그렇게 세우는 사람 있어요. 돌멩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병 세우고 하는 사람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뭐 잘 못해요. 나도 못하고. 그래서 요게 바닥면에 닿는 지점에서 무게중심이 요 바닥면에 닿는 지점에서 요 사이에 있으면 다시 원래되는 안정 상태로 넘어가는데 요걸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넘어져요. 안 되돌아와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죠? 아, 그래서 바닥면이 넓은 게 좋아, 좁은 게 좋아? 그래, 바닥면이 넓은 게 좋아. 바닥면이. 바닥면이 넓으면 돌려야 되는 각이 커져, 안 커져? 커져요. 바닥면이 좁으면 돌려야 되는 각이 작아져요. 작아져도 뭐 한다고? 금방 넘어져요.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봐. 이거 봐봐. 자, 가하고 나중에서 누가 더 안정적이야? 원통이 넓은 게 안정적이야? 좁은 게 안정적이야? 넓은 게 안정적이야. 더 구조상으로.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바닥면의 넓이는 똑같아요. 여기 요만큼 바닥면의 넓이하고 여기 이만큼 바닥면의 넓이 똑같아요. 근데 얘는 뭐야? 뿌리지. 얘는 원통이지. 그죠? 무게중심 누가 더 위에 있어? 얘가 위에 있지. 얘가 더 아래에 있지. 그럼 누가 더 안정적이야? 다가 더 안정적이야. 구조적으로. 바닥면은 넓고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더 역학적으로 안정한 상태가 된다고. 건물 지을 때도 그렇게 지어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바닥면이 마고 넓고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더 큰 각으로 기울여져도 만다고 안정하다고. 그래서 건물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가능하면 무게중심을 밑에 놔요. 그래가지고 뭐 오피스텔 같은 거 주상복합 오피스텔 지으면 밑에 오피스텔 주상복합에 상가 있고 위에 이렇게 짓지. 네. 바닥면이 넓게 잡으려고. 그죠? 그죠? 넓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무게를 많이 두면 얘가 기울어져도 바람에 의해서 살짝 기울어져도 뭐 한다고? 바람에 의해서 살짝 기울어져도 뭐 한다고? 다시 되돌아온다고 안 되돌아오는 거? 되돌아온다고. 무게중심 때문에. 네. 바람에 흔들려도. 저 건물을 닫고 위에 저 건물을 올리고. 아니요. 뼈대부터 처음부터 같이 올린 거야. 그냥 연결돼. 네. 연결돼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아까 컵 있잖아. 이게 더 안정하다고. 얘보다. 그죠? 얘는 무게중심이 지금 여기 이렇게 세는데 바닥면이 무게중심이 있지. 그죠? 이렇게 있으면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는데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웠어. 무게중심이 이쪽에 있잖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넘어져 안 넘어져? 넘어지지. 이해돼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자, 봐라. 얘를, 역학적 평형을 약간 깼어, 내가. 교수대를.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살짝 당겼어. 깨졌지? 안정한 평형이. 이 상태가 평형이잖아. 가만히 있는 놈이 가만히 있잖아. 내가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깼어. 내가 이거 잡으려고 해봤거든, 옛날에. 잡으려고 벨짓을 다 해봤거든. 무게중심이 여기 축에 딱 오면 되거든. 멈추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 자, 얘를 깼어요. 놓으면 어떻게 돼? 다시 되돌아가, 안 되돌아가? 까딱까딱 하면서. 그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되돌아가고, 다시 얘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지. 그래서 결국 뭐야? 멈추지, 이렇게. 이렇게 기울였을 때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요 힘을 뭐라 불러?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야. 복원력. 알겠습니까? 복원력 때문에 다시 원래 상태로 만다고
되돌아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네.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 그 힘을 뭐라 불러?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물체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역학적 복원력에 의한 돌림힘과 안정성. 역학적 평형에서 벗어나더라도 복원력에 의한 돌림힘이 물체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물체는 뭐라고? 안정적이야. 너희 어릴 때, 아기 때 혹시 오뚜기 가지고 놀아봤니? 엄마가 사주디? 나도 옆집에서 얻어가지고 얻어가 주길래 우리 애한테 했는데 가지고 놀더니 재미없다고 해서 갚아버리더라. 자, 오뚜기는 어떻게 기울여도 어떻게 돼? 쓰지? 왜 그래? 무게중심이 극단적으로 아래에 있어서 그래요.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요. 무게중심이. 그럼 기울여 봐봐. 요렇게 기울이니까 무게중심이 여기 있지? 그럼 접촉하는 면이 여기 있잖아. 놓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오죠. 얘를 옆으로 이렇게 눕혀도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쓰지?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제자리로 돌아가는 추인데 이렇게 있어. 얘 무게중심 어디 있다고? 여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기울여 봐봐. 이렇게 됐네. 무게중심이. 접촉 바닥면에 접촉한 면에서 이쪽에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가겠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뭐겠어? 다시 서겠어 안 서겠어? 서요. 너네 그 혹시 중국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옛날에 중국 이렇게 보면 절벽에 이렇게 끈 매달아 놓고 자전거 타요. 자전거를 이렇게 타요. 아저씨가. 만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 이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는데요. 타는데 여기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 요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물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또 사람들이 뭐 했어? 매달려 있어요. 오?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우와 저 넘어지는 거 절벽이야 밑에. 이거 넘어져 안 넘어져? 절대 안 넘어져요. 왜 안 넘어질까? 무게 중심이 어디 있어? 아래 있어요. 무게 중심이 이 사람들이 무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요쯤에 걸려 있다고. 그죠? 그럼 자전거 운전하는 사람이 약간 이렇게 기울여도 어떻게 돼? 되돌아가요. 복원력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렇게 되돌아가요. 앞뒤로 움직여요. 그럼 가서 여기에 저기 위험하신데 이 아저씨 두 분 내리고 타세요. 그럼 얘 어떻게 돼? 이건 그럼 이 아저씨는 거야? 가는 거야 이제. 절벽 아래로 떨어져요. 무게 중심이 어디 있어서 그래? 아래에 있어서 그래요. 절대로 안 넘어져요. 그 다음에 옛날에 그런 영화도 나왔는데 뭐 저기 뭐야 미국에 이렇게 고층 건물이 있어. 건물 있으면 여기서 고층 건물에서 휙 쏴가지고 그 사람이 이 고층 건물 사이를 이렇게 가는 사람이야. 허가 안 받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봉을 잡고 가 이렇게. 그러면 봉을 잡고 봉을 평형을 맞추고 간단 말이야. 그럼 봉을 들고 가는 게 좋아? 봉을 이렇게 낮추는 게 좋아? 낮추는 게 그래 왜? 무게중심 무게중심 아래 있거든 그러면. 그럼 내가 살짝 기울여도 어떻게 돼? 되돌아가요. 복원력 때문에. 그럼 봉이 무거울수록 좋아? 가벼울수록 좋아? 무거울수록 좋아요. 내가 들기에 충분한 무게면 좋아요. 그래야 좌우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살짝 뭐 해도 이렇게 해도 뭐 한다고 다시 되돌아가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된다고.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너 왜 안 돼? 이거 쉬는 해랑 딱 얘기하고 저희 쉬는 시간 안 치워. 타이밍이 계속 바로 진행을 하시길래 야, 얼마 안 남았어. 아니 5분 일찍 맞춰줄게. 5분 일찍 맞춰줄게. 배도 봐봐. 빼봐. 다음부터는 45분의 이야기야. 근데 얘기를 하려는데 너무 진행이 너무 빨리 보십시다. 자, 물체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고 하셨다. 배가 있으면, 자, 부력에 의해서 받치고 있는데 중력이, 무게, 여기 떠받치는 지점이 여기랍니다. 부력이 이렇게 되는 작용하는 지점이랍니다. 근데 중력이 여기 있지. 그럼 중력 방향이 이렇게 돼가지고 떠받치는 방향에서 이 방향이 똑같이 생기겠네. 그럼 배가 어떻겠어? 다시 원래도 되돌아오겠네. 근데 무게중심이 이렇게 위쪽에 있으면 이렇게 기울어졌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 아래로 넘어져 안 넘어져? 넘어져요. 그래서 배들이 갑판에 이렇게 큰 컨테이너를 물건을 싣고 가면 무게중심이 이렇게 위로 간단 말이야. 그걸 막기 위해서 뭐 해?
아래에도. 아래에다 뭘 채워? 물을 채워요. 바닷물을. 채워가지고 같이 가요. 선생님 무거운데요? 무거워도 어쩔 수 없어요. 왜? 무게중심을 낮춰야 되거든. 무게중심을 극단적으로 낮춰놔야지만이 만다고 파도가 치고 뭐 이렇게 해도 어떻게 흔들려도 다시 원래 상태 되돌아온다고. 근데 배는 바닥면 넓게 하면 바닥 마찰을 많이 받아요. 그럼 저항을 많이 받아요. 바닥면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면 저항을 많이 받아서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죠? 자, 그래서 구조물의 안정성 보십시오. 원뿔 구조죠. 바닥면을 뭐 하겠어? 넓게 만들었지. 너희 이사할 때 이 사다리차 본 적 있지? 사다리차 볼 때 보면 사다리차 아저씨들이 이렇게 박아놓고 시작해, 안 시작해? 박아놓고 하지. 왜 그래? 넓게 하려고 바닥면을. 바닥면이 넓어야지 만다고 안정하니까. 그래서 간 겁니다. 보기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할 건데,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할 전에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봅시다. 물체가 이렇게 바닥면이 있었는데, 자, 여기가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 양 끝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어. 자, 이 물체의 무게가 10kg이라 가정합시다. 자, 요게 받침대 A. 얘가 받침대 A, 얘가 받침대 B라고 놓읍시다. 자, 총체 길이가 10m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중력이 이 물체를 당겨, 안 당겨? 당기겠지, 아래로. 어디 당겨? 무게중심이 있는 지점, 여기서. 중력 가속도 10입니다. 몇 뉴턴으로 당겨? 100뉴턴. 요만큼의 거리가 몇 미터가 되겠어? 5미터가 되겠네. 돼요? 그 다음에 요 받침대 A가 물체를 이 막대를 떠받칩니까? 안 떠받칩니까? 떠받치는 힘이 있겠지. FA. 받침대 B도 물체를 떠받칩니까? 안 떠받칩니까? 떠받치겠네. 얼마의 힘으로? FB로. 첫 번째, 힘의 평형. 아래로 작용하는 힘과 위로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가 어떻게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FA에다가 플러스 FB 값을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100뉴턴이 나와야겠지. 이건 힘의 평형. 두 번째, 무슨 평형이 돼야 된다고? 돌림힘의 평형. 그럼 돌림힘의 회전축을 정해야 되겠지. 나 어디를 잡을까? 아무 때나 잡아도 돼요. A를 잡아도 되고 B를 잡아도 됩니다. 나 A 잡을게요. 여기를 돌림힘의 토크 평형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 물체의 무게 중심에서 작용하는 중력은 시계 방향의 토크가 생겨,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가 생겨. 시계 방향의 토크가 생기겠네. 그래서 시계 방향의 토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받침대가 B받침대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으면서 받침대에 작용하는 요 힘이 FB에 의해서 생기는 토크는 시계 방향의 토크가 생겨,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가 생겨.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가 생기지. 그죠? 반시계라고 그냥 할게요. 시계 반대 귀찮아서 토크가 생깁니다. 두 토크 합이 어떻게 돼? 같으면 되지. 자, 시계 방향의 토크 얼마? 100뉴턴에다가 거리 몇 미터? 5미터.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 힘 FB 거리 몇 미터? 10미터. 되나요? 그러면 요거 날아가겠네. 날아가면 이거 얼마? 2가 되겠네. 따라서 FB는 얼마? FB는 50뉴턴이 나오겠네. FB 50뉴턴 나온 걸 여기다 대입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럼 FA도 얼마 나옵니까? 50뉴턴이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돼요? 그죠? 이렇게 떠받치면 A도 50으로 떠받치고 B도 50으로 떠받치는 거 맞습니까? 그죠? A도 50으로 떠받치고 B도 50으로 떠받치면 되겠네.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받침대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습니다. A는 여기에 떠받쳤어. 끝에 A는 떠받치고 있는데 B는 요쯤에 이렇게 떠받쳤어. 이렇게 떠받쳤다고 가정합시다. 요 거리를 3m라고 놓읍시다. 요 거리가 3m인 지점이야.
자, 그대로 얘는 100뉴턴입니다. 그죠? 네. 자, 중력이 요 한가운데 요쯤에서 이렇게 100뉴턴의 힘이 작용하겠네. 그럼 토크 평형. 첫 번째. 아래로 작용한, 요게 P입니다. 아래로 작용하는 토크 얼마, 힘이 얼마? 100뉴턴. 얘가 A가 떠받치는 힘, FA. B가 떠받치는 힘, 뭐? FB가 되죠. 그럼 FA하고 FB를 더한 값은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100이 되겠지? 같아야 된단다. 100이 되면 되지. 그 다음에 역시 회전축을 누구로 잡을까? A로 잡을까? A로 잡읍시다. 회전축을. 그럼 무게중심에 의한 토크, 이만큼이 5m가 생길 겁니다. 전체가 10m입니다. 이만큼이 10m라고 가정할게요. 자, 무게중심에 의한 토크 두 번째. 100뉴턴에다가 얼마가 생겨? 5m가 이렇게 생기지, 토크가. 요 B에 의한 토크 생겨 안 생겨? 생기죠. 반대 방향에,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 얼마? FB에다가 곱하기 얘는 몇 미터? 여기 그렇지. 7m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FB에 대해서 풀어봐봐. FB는 7분의 500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렇죠. 500을 나누기 7하면 아이씨 숫자가 너무 애매하네. 이거 8로 합시다. 네, 8로 하니까 숫자로 하니까 7로 하니까 너무 애매하네. 이거 2m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얘가 8m가 되겠죠. 그럼 얘도 얼마가 돼? 8m가 되겠네. 그러면 700을 500을 나누기 8로 하면 이거 얼마 나와? 62.5가 나오네. 그러면 62.5뉴턴이 이렇게 생깁니다. 생겨서 FB 값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어 없어? 그럼 FA는 얼마 나옵니까? 빼봐. 100이 100. 37.5뉴턴이 이렇게 나옵니다. 돼, 안 돼? 되네. 오, 요게 양쪽 게 끝에 있다가 P가 어느 쪽으로 점점 가니까 중심 무게 중심 쪽으로 가니까 뭐겠어? 뭐죠? 받칠 힘이 세지지. 받치는 힘이 세지네. 이렇게 쓰니까. 오케이? 그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막대가 있었습니다. 요 막대 길이 4m. 자, 받침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자, 얘 A, 얘 B라고 가정합시다. 야, 이번에 얘 5kg. 근데 내가 여기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하나 올려놨어. 1kg짜리를. 요까지 길이가 2m라고. 1m라고 놓읍시다. 여기가 가운데니까. 되십니까? 그죠? 네. 자, 중력과 속도 10입니다. 모든 힘을 파실게. 막대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해볼게. 일단 A가 떠받쳐 안 떠받쳐? 떠받치지. FA가 이렇게 있겠네. B도 떠받쳐 안 떠받쳐? 떠받치겠네. 중력이 얘를 잡아당깁니까? 안 잡아당깁니까? 얼마로? 50뉴턴으로. 그죠? 1kg의 물체가 막대를 밉니까? 안 밉니까? 밀죠? 얼마로? 10뉴턴으로. 따라서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총 얼마? 그렇지. 60뉴턴. 위로 작용하는 힘은 총 얼마? FA 플러스 FB가 되겠네. 힘의 평형이죠. 식 하나 세웠네. 두 번째 뭐 세우면 돼? 돌림힘의 평형. 그죠? 어디를 잡을까? A 쪽을 잡아볼까? 여기 통으로. 그러면 1kg의 물체에 의해서 중력이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 토크는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막대의 무게에 의해서 생기는 힘의 방향은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그 다음에 받침대 B에 의해서 물체를 받치고 있는 토크 방향은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의 토크끼리 들어가고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하고 같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시계 방향의 토크 10뉴턴에다가 곱하기 몇 미터? 1미터. 플러스 50뉴턴에다가 곱하기 몇 미터? 2미터. 한 값은 FB에다가 뭐 하면 돼?
4뉴턴, 4m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봅시다. 이거 다 다음 얼마? 100이고 10이네. 110이네. 110뉴턴은 4FB가 되겠네. 따라서 FB 값은 2분의 55입니까? 2분의 55뉴턴. 그러면 요 값을 어디다 대입시키면 돼? 여기다 대입시키면 돼, 안 돼? 되겠네. 그럼 FA는 60 마이너스 2분의 55니까 1로 나누 통분하면 120 마이너스 55가 됩니까? 2분의 60입니까? 65. 65. 2분의 65 뉴턴이 이렇게 나온다고. 물체가 어느 쪽에 가까이 있어? A 쪽에 가까이 있네. 한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치워졌지. 그럼 누가 받는 힘이 더 많아? A가 받는 힘이 더 많네. 오. 그죠? 네. 그죠? 봐봐. 요 놈들을 아무것도 안 세우고 양쪽에 딱 세우니까 둘이 받는 힘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네요. 근데 B가 중심 쪽으로 살짝 왔어. 왔더니 누가 더 많이 받아? B가 더 힘을 많이 받네. 이번엔 둘 다 수평에 양쪽에 가운데 가만히 놔두고 뭐야? A 쪽에다가 물체를 하나 더 얹었네. 더 얹었더니 누가 더 힘을 많이 받아? A가 더 많이 받아요.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나온다고? 얘가 나온다고. 얘가. 자, 봅시다. 자, 얘는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내가 5분 일찍 맞춘다 했으니까. 자, 그림과 같이 간격이 20L인 두 받침대 AB 위에 질량이 M인 물체와 질량이 라지 M인 물체가 균일한 밀도의 막대가 수평면을 이루고 정지해 있습니다. 정지해 있대. 수평을 이루며 정지해 있다. 뭔 평형? 힘의 평형, 돌림의 평형 둘 다 유지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는 거지. 자, 막대 왼쪽 끝에서 A를 거리가 Y인 지점에 Y만큼 요만큼 나와 있답니다. 자, 표는 A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X에 따라 AB의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랍니다. 그렇답니다. X값과 Y값을 구해보십시오. 했어. 자, 일단 막대에 작용하는 총 힘을 다 구해볼게. 자, 중심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20이고 이만큼 L이네. Y네. 무게중심 어디 있어? 여기 어디쯤 있겠지? 여기.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 됩니까? 10 플러스 2분의 Y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한가운데 균일한 물체니까 한가운데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얼마 있어? 라지 mg라는 게 있겠네. 그 다음에 요 스몰 mg가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어 없어? 스몰 mg. 그럼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둘 다다며 스몰 mg 플러스 라지 mg. 그 다음에 위로 작용하는 힘. 요 A가 얘를 이렇게 떠받치는 힘. FA. B가 얘를 이렇게 떠받치는 힘. FB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FA, FB. 요걸 줬어, 안 줬어? 줬어. 막대가 여기 있을 때, 막대가 이렇게 옮겼을 때. 근데 어쨌든 이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떠받치는 힘은 요거 둘이 대봐. 둘이 다 뭐? 4분의 3 더하기 20분의 9. mg 빼고 통분합시다. 20으로. 5 곱하면 15 플러스 9가 됩니까? 이거 하면 얼마입니까? 26입니까? 23입니까? 그럼 몇 분의 몇입니까? 5분의 6입니까? 아, 5분의 6 라지 mg네. 요 둘의 합한 힘이 5분의 6 라지 mg래. 그럼 얘가 5분의 5 mg, 라지 mg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스몰 m은 얼마입니까? 5분의 1 라지 m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이해돼요? 민정 씨 이해돼요? mg는 5분의 5 mg 아닙니까? 스몰 mg 플러스 라지 mg 값이 이게 5분의 6 mg라며. 얘가 5분의 5 mg다 얘가. 이렇게 해도 돼? 안 돼요? 이거 5분의 5 mg라고 그래서. 그럼 얘가 5분의 5 mg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고? 5분의 1 mg가 나온다고. 이해돼요? 네. 아,
그래서 스몰 m이 뭐라고? 5분의 1 라지 m이 나와 안 나와? 나오네. 스몰 m이 5분의 1 라지 m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네. 그죠? 그럼 얘가 여기 있을 때,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여기 옮겼을 때 토크 합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겠지. 그건 다음 시간에 구해드릴게요. 오케이? 예. 자, 구해드릴 테니까 문제는 뒤에 거 요거 푸시고요. 18페이지 푸시고요. 자, 대표자랑 푸지 마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21페이지까지만 풀어오십시오. 네. 21페이지, 22페이지. 22. 21, 22. 저희 숙제 카톡으로 보내주면 네, 보내드릴게요. 내일 하니까 내일 하니까. 되셨어요? 네. 질문 없습니까? 네. 네, 마치겠습니다. 쌤 근데요. 네.